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사람과 세상의 진실을 찾아가는 인권계의 수사반장.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그래서 그 십미칠 동안에 담배를 못 피웠어요. 그러다가 9월 4일 날 오전에 지금 9월 3일 날에 조사 들어가서 9월 4일 날 오전에 지금 그 조사관이 첫 담배를 졌거든요.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대기반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빨리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렇죠. 조사 들어가면 담배 주거든요. 조사관이.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조사 빨리 들이보내달라 이러거든요. 탈북자들은. 담배가 중요한 무기네 이제. 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요. 그게. 정신적 고통과 예. 당근 채. 담배 주지 않다가 딱 주거든요. 주면서 그다음엔 담배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그 담배 주면서 지금 담배값 자꾸 하라 그러는 데 보고 보이부 정보원 했다는데 하면서 보이부 정보원 같은 소리 하는 거고 내가.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랬지 내가. 모른다. 담배 피면서. 네. 담배 확 뺐지 않던가? 아이 그러지 않죠. 담배 피우는 거 예. 정신없이 담배 피우는데 내가.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꾸 그 보이부 정보원 했다면서 하면서 그것도 인정시키자 하더라고.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스타일의 조사관이. 네, 그 사람은 딱 반장님 비슷한 생긴 사람입니다. 반장님 비슷하게. 네, 이제 보니까. 참 나쁘게 생겼어. 아니거든요. 그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은. 네. 처음에 사람은. 그러면 말도 곱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강철 씨 인정해요. 그러면 인정해. 딱 이러죠. 간첩을 웃으면서 인정해. 네, 그러니까. 내 오죽하면 담배값 그 사람 디스플러스 그 담배 피웠는데, 네. 그 담배 피웠는데, 내 그 사람 물어봤어요. 그 담배 얼마 가고. 네. 2,3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독한 담배예요. 네. 싸고. 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갈 때 담배 사주겠다고. 근데 오죽하면 담배값 해라. 그런 말 다 했거든. 담배를 주면서 담배값 해라. 예,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담배값이 간첩을 인정해라. 정보원 인정하라. 정보원 인정하라. 예,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정보원이 사실상 간첩이죠. 우리나라로는. 그래서 그런데 나는 그건 몰랐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보이부 정보원이라, 야, 이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뭐 보이부 정보원 한 게 뭐 한둘이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거든요. 쟤네 또 법정에 나와서 또 그렇게 말해요, 또. 아니라고. 보이부 정보는 간첩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쟤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사람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예. 거예요. 완전, 국정원 안에서 말할 때하고 법정에 나와 말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도 당하겠네요.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야 보이부 정보원 했다 해서 무슨 뭐 별다른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라 북한에서 있은 일이 아니야.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네. 북한에 시키면 하게 돼 있지. 예하죠. 또 예하거든요. 또 시키면 하게 돼 있지. 예. 그러면 북한에서 있은 일 가지고 이 한국에서는 어쩌지 않는다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나고. 그러면 자꾸 인정하라 하지. 담배값 하라고. 그러니까 아하 나는 이 보이부 정보원이라 인정해도 그 처분은 하지 않아도 네? 조사관은 뭐 상금이나 타고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상금을. 네. 담배값 하라니까. 내 인정해주면 다 이 사람 상금 타는가 보다 나 이 생각했죠. 또 타겠죠. 뭐 장님. 그래서 내가 인정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럼 보이부는 아예 모르니까 나는 보이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사는 내가 알아요. 보이사는 7달 동안 잡혀가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사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그리고 보이사령부. 네. 예, 이른바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무사령부. 따지면 국군 기무사령부. 네, 기무사령부. 거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은 수사하지 않고 네. 군 내부 어떤 쿠데타라든지 이런 네, 거를 네, 네. 군인과 관련한 범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는 데인데 바로 그 북한 보이사의 정보원을 한 것을 인정한 거죠. 네, 그렇죠. 보이사 정보원 했다고. 근데 보이사 사람들은 또 알거든요, 내가. 예. 보이사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나와 있는 그 김모 씨라는 사람. 네. 그 사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삼촌하고 친구예요. 그럼 처음에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당신 정보원인 걸 인정하라고 한 데는 보이사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보이부죠. 그건. 보이부 정보원을 했던 걸 예, 인정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보이부 모르니까 나는. 그럼 난 보이부를 전혀 모르니까 예. 담배값 하라고 하니 예, 그럼 보이사라고. 내가 보이사 정보원 한 걸로 네. 그걸로 좀 예, 해달라. 그럼 그거는 내가 한 7달 정도 무슨 일로 예. 인해서 가본 적이 있으니 내가 그건 좀 아는데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걸 받아주든가요? 네, 그래. 그다음 그 참 받아주. 나쁜 예. 국정원 이 새끼들 정말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히려 화를 내야지. 네. 그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꿔줬군요. 또. 네, 그게 유모 씨도 제보할 때 날 보이부 정보원이라고 제보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국정원에서 보이부 정보원 하나 인정시킨 거예요, 나한테다가.
그래서 보이부 정보원이었는데 난 진짜 보이부는 모르고 네, 담배값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네. 정보를 인정하는데 보이부는 전혀 모르니까 그럼 보이사로 네, 그렇지. 보이사로 해주면 내가 그건 인정해 줄게 했더니 네. 아, 그 고마워. 그러면서 인정을 하면 술과 담배를 네. 줬다며요. 네. 그게 그 아까 말하는데 10월 한 20일쯤 지나서요. 20한 5일 이쯤 됐을까? 근데 지금 그날에도 내가 서 있었거든요. 내가 싸가지 없이 놀았다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서 있다가 지금 저녁에 담배도 안 주지 막 죽겠는데 뭐 담배 근데 그 신문관에 담배 안 피면 몰라요. 근데 조사실에 담배 피거든요. 그 나는 그 이 방에 들어가면 이쪽은 침실이고 이쪽은 조사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방에만 들어가면 복도에도 못 나오는 거죠 나는. 네. 그런 방에 있었거든요. 예. 사람들 복도에도 못 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복도에만 나와도 이게 숨 딱 들이쉬게 되거든요. 숨이 나오고. 135일간을 그런 방에 네, 그런 데 있었어요. 갇혀 있으니. 예. 근데 지금 그날인데 지금 너무 괴로워 담배 좀 피우자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빨리 인정하고 가라 하니까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뭘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다음에 이 새끼 그렇게 나와야지. 앉아라 안 나면 앉았죠. 아, 나쁜 놈들. 그다음 담배 준단 말이에요. 그래 담배 피하죠. 조사관 그 앞에 날 시하놓고 담배 피운단 말이야 앉아서. 몇 살입니까 그 새끼들은? 나이 많습니다. 한 50은 지난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담배 피우면 담배 좀 피웁시다 하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리고 욕한단 말이에요. 에이, 정말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무슨 애국을 한다고 진짜 나쁜 놈들.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못 피우는데 앞에서 지금 담배 피우잖아요. 그러면 담배 냄새에 벌써 완전히 막 미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정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내가. 예?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임무 받고 왔나? 그래 그다음 근데 그 전에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그 힌트를 줬거든요. 그 조사관들이 힌트를 주거든요. 야, 그 북한에서 유장 그 간첩들한테다가 탈북자들 동향이나 말아보라고 그러지 않나? 근데 알게 뭡니까 모릅니다 나 이러지. 근데 뭐 그런 해봤어요. 내 알지 네. 모른다 나는. 야 북한에서 이 브로커들이 남납치해가지 모른다 나는. 이 새끼 넌 남들은 다 아는 넌 왜 모르나? 너 목사 남납치해갔지 북한에서. 쥐가 다 하니까 쥐가 간첩이네. 내가 볼 때는. 목사 남납치해갔지 모른다 나는. 이 새끼 야 이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나? 너 이 북한에서 간첩임 받고 왔으니까 니 모른다 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간첩들이 그런 임무 받고 오는 거 하는 거 힌트 받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이제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이랬지. 그다음에 그 무슨 임무 받고 왔나? 탈북자들에 대한 동향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 동향이라는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네, 제일 쉽게 말하기 그뭐 찍어서 말 못하는 게니까 그거는 탈북자들의 동향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다음 또 무슨 임무 받았나? 임무 받은 게 없습니다. 이 새끼 임무 받은 게 없다는 게 뭐야? 찔끔찔끔 말하지 말고 단번에 다 말해라. 그래서 또 그다음에 말한 게 그다음에 또 그 생각이 났거든.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동향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 탈북 브로커들이 막 어디 있는지 알아야 네가 동향 탐지하지 않나? 탈북 브로커들 알자면 또 마침 그 사람 말이 맞단 말입니다. 알자면 그 사람들이 거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알고. 그래서 그럼 탈북 브로커들이 거처지 전화번호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인납치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된 거, 그 공소장에 있는 게 그렇게 임무가 공소장에 있는 그 간섭 임무라는 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그게. 그렇게 해서 공소사실이 만들어졌고 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홍 선생님이 네. 약속을 받은 게 있다며요. 네, 절대 이 사실을 네.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네. 조용히 하기로 네. 예, 언론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런데 검찰이 그 약속을 어기고 대대적으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이사 직파간첩 검거 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했다며요. 네. 왜 알렸냐고. 네, 왜 그렇죠.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왜 알리는 거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렇게 인정한 날에 그 다음에 나가서 술 데려다가 밥 먹지 말라 하더라고 내보고. 밥 먹지 말라. 밥을 먹지 말고 기다려라. 저녁에 한 5시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 네. 6시면 밥 주는데 예. 밥 먹지 말고 기다리라. 예. 그래 방에 들어와 기다렸죠 나는.
나가 떠더니 그다음에 소주 가져왔어요 2병. 아 술을. 네, 이게 소주 처음입니까? 처음이죠 그게. 들어가서. 네, 네, 술 좋아하거든요. 술 좋아하는데 그 7월부터 술 못 마셨어요. 태국에 들어가서부터 7, 8, 9, 10 넉 달 만에. 넉 달 동안 예, 넉 달 만에 지금 첫 술 마시거든요. 술을. 그러니까 술꾼이 내 북한에 있을 때는 조종석으로 술 먹었어요. 예,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저녁으로. 다, 예, 반주처럼. 네, 반주처럼 마시던 사람인데. 예. 그런데 몇 달 만에 술 주겠다니까 완전히 기분 좋죠. 행복하죠. 네, 행복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술 심장이 먹었군요. 콩닥콩닥 뛰고 네. 첫사랑을 처음 만나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죠. 아 슬픈 얘기. 그래서 그 술 먹었거든요. 술에 그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보쌈, 뭐 김치, 빵, 뭐 순대 완전히 취했겠는데요. 근데. 예, 이런 거 가져갔죠. 그다음 그 먹었는데 거기 담배깡이 폈을 거 아니에요. 예, 담배까지 완전히 주면서 취했겠네. 예, 명절 생일 샜죠 거기서. 그랬는데 그 먹으면서 그다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응? 야 그다음에 또 임무 받고 온 게 없나 그러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새끼 없을 수가 있나? 응? 야 그 뭐 정부 인사들에 대한 거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었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술 한 잔 먹었지. 술 한 잔 먹은 기분에 술 먹으면 차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거짓말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나죠. 그다음에 말하니까. 네? 그래서 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 탐지하라 했습니다. 또 동향이거든요. 또 동향 탐지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니 저기 북한에서 엄청난 수재였던 분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줘야만 135일간 네.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네. 있으니까 막 이게 경중이 막 사라져 버리는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뭐가 이제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되고 네. 있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어떤 위기가 있는 건지 네. 막 뭐 다 인정한 이 흔한 것처럼 막 얘기해 버리고 별거 네. 아닌 것처럼 네, 자꾸 그렇죠. 말해 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 안 가지는 겁니다. 부담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에이 설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겠어 이렇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간결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겪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압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하다시피 115명 죽이고 비행기 폭파시킨 사람도 살았어. 그러면 내 같은 건 정말 간첩이라 인정해도 너 한국에 들어 한 짓이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없습니다. 있었던 일 갖고 우리가 처벌하겠다. 네. 그냥 사실관계만 네가 인정하면 그렇죠. 네. 네가 담배값도 하는 거고 우리가 네. 잘해준 거에 대해서 보답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빨리빨리 인정하고 하나원 가서 빨리 네. 사회에 나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강연도 시켜주고 돈도 받게 해준다는데. 또 뭐 나쁜 놈도 들어왔다가 착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또 얼르고 달래고 또 담배 주고 술 주고. 그렇죠. 그리는 과정에 그런 거짓말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힌트 주지 않으면 만들어 못 내죠. 알지 못하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힌트를 주죠. 힌트를 주면 대가리 낚지 않았으니까 말 또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그런 과정이 쫙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한 12월 됐거든요. 2013년 12월. 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절대로 이 사회에 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말하지 않 이랬거든요. 예?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다. 네,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마음 놓고 거짓말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우리 국정원이.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제안한 거죠. 국정원이 우리 홍 선생님한테 대신 우리가 이거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게 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네. 거죠. 이미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미 전에 들어와서 간첩으로 이렇게 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때 인터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네. 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인터뷰를 시키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도 아마 홍 선생님이 네. 간첩으로 이게 엮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공개를 안 하려고 처음에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유우성 사건이니 뭐니 네. 조작 사건으로 당시에 좀 몰리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죠? 그런 네. 것 같아요. 글쎄. 원래는 보통 간첩 하나 잡으면 난리죠. 그런데 네. 결국은 유우성 사건으로 검찰의 대검에서 네. 압수수색까지 국정원이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위기에 몰리니 일단 쓸 수 있는 카드를 쓰자 해갖고 이거를 언론에 보도를 시켜버렸는데 네. 이때 당시에 우리 홍 선생님은
언론에 이걸 약속과 달리 공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네. 이거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홍 선생님한테 그 인정을 하라고 하면서 네. 이런 그 또 하나의 또 제안이 있었다. 즉 북한에 있는 네, 가족들을. 홍 선생님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런 제안이 또 있었다며요. 네. 그랬거든요.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 줬다고 그랬어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 주는데 너네 가족은 국경에 있지 않나. 압록강 국경에 예, 있는 두만강에. 그러니까 국경에 있는 가족들이야 왜 데려다 못 주겠나. 우리가 쉽게 데리고 올 수 예,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국정원은 그렇게 높게 봤던 거예요. 나는 국정원 완전히 위력 있는 힘 있는 그런 기관인 줄로. 예?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거 얼마든지 자기네 빼내서 데려다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힘은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있겠죠. 주로 나쁜 네. 쪽으로 힘을 써서 그렇지. 네. 지금 뭐 엄청나게 테러 방지법으로 해갖고 더 무소불위에 아주 네. 괴물이 더 되겠다는 건데 진짜로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순 나쁜 일만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내가 이제 가족도 들고 오기로 하고 뭐도 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 내가 이제 네. 간첩을 인정함으로써 네.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약속을 깨고 했으니 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들고 오려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막 항의를 네.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네. 홍 선생님은 지금 저하고 이 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했겠죠. 감옥에 있죠, 지금. 완전히 끝장났겠죠. 네, 끝장났죠. 진짜로 간첩이 네. 돼서 끝장났는데 다행히 그 보도를 네. 어떤 변호사가 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그 변호사가 민변의 네. 장경욱 변호사. 네. 장경욱 변호사하고 또 그 장경욱 변호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존속살인녀 무기수 네. 김신혜 사건의 변호인인 박준영 박준영 변호사 변호사. 이런 네. 사람들이 그리고 신윤경 변호사 그죠? 네. 또 누가 있습니까? 김인숙 변호사님. 인숙. 김인숙 변호사. 네. 민들레 예. 저 뭐야 국가 또 누가 폭력 있습니까? 피해자 그 대표거든요. 예. 그리고 김인숙 변호사 잘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자연 변호사, 김자연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예. 성춘일, 예. 성춘일 변호사. 네. 최희준 변호사님. 최희준 변호사. 네, 그렇게. 예. 더 뭐 얘기할 분 없습니까? 방송 나오는 김에 다 얘기해야 됩니다. 또 왜 난 뺐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여하간 이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 민들레라고 하는 네. 뭐죠 민들레가? 국가 폭력 피해자 그 지원 센터라고. 예.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랬거든요. 제목은. 그런데 그 김윤숙 변호사님이 대표로 맡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민들레 소속에 있는 변호사들이 네. 이 보도된 걸 보고 직감적으로 이건 또 다른 저기 위장간 그러니까 간첩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는 네. 거를 알게 직감한 됐고 거죠. 장 변호사님이 직감한 거죠. 예, 직감하고 그래서 장경욱 변호사가 네. 구치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이 오지 않고 네. 장 변호사님도 그 자기 가게 되면 그러면 주목받게 될 거다. 예, 주목받게 되고 교도관들이 또 압력하고 이럴까봐 네. 그래서 김진영 변호사를 보냈던 거죠. 그게 김진영 변호사가 와서 날 그 면회한다고 할 때 면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온다. 네. 그 전까지는 변호사를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때는 이미 검찰로부터 간첩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였는데 예. 그때까지 만난 사람은 국정원 직원과 검찰 경찰 직원만 만났지 없어. 나머지는 아무도 만난 네, 적이 네. 없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못 만났고 누구로부터 조력도 받은 적이 없고 네.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을 못 들었다가 예. 그 구치소에서 면회원 그 김진영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데 네. 그때 처음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면회를 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접견을 온 건가요? 일반 변호사 접견을 왔어요? 아니면 변호사 접견 왔죠. 근데 이거 그 내가 이제 3월 10일 날에 이 신문에 났거든요. 예. 신문에 난 걸 3월 12일 날에 내가 봤어요. 3월 10일 날에 보고 그때 안에 알았죠, 내가. 국정원이 이게 사기 친다는 거, 사기 치는 것 같다는 거 내가 그때 처음 네, 직감적으로 내가 느꼈거든요. 사기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언론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건 제일 그 약속 중에서 나하고 한 약속 중에서 제일 작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건 자기네가 기관에 입만 다물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끼들이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속였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내가. 별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니 네. 형식적으로 재판하고 끝내는 건 네, 줄 그렇죠. 알았더니 네, 거기다 구치소에 와서도 독방에 가도 거둬치 하니까 참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구치소에 또 올 때는 어쨌는지 알아요. 그날 아침에 출발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수가 이게 형식이니까 형식이니까 어쨌든 차고 가야 된다고 뭐 힘들지만 좀 참으라고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예 옷도 새어 따주고 그 새어 따 입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네. 그러는데 날 전문 그 조사하던 이모 그 조사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모 그 과장이고 담배 7각인가 내온단 말이에요. 내오면서 뭐라 말하나? 네. 응? 야, 가서 피하라. 이름을 나쁜 놈들. 이어주거든요. 가져가자마자 뺏기는데. 그러니까 나는 몰랐죠. 나는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거짓말. 네, 담배 피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또 말하나? 예? 가서 소주도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해. 소주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소주도 걔네들 줍니까? 무섭겠네 완전히 뒤에서. 웃었겠죠. 그러니까 나를 바보로 알았겠지. 저 바보. 예. 저 진짜 담배 필 줄 알고 소주 네. 먹을 줄 알고 좋아서 가네. 뭐 글쎄, 하면서 예. 차 보내놓고 낄낄거리고 웃었겠네요. 참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자마자 다 담배 뭐 다 당연히 뺏겼죠. 다 뺏기죠. 예, 보안가에 들어가자마자. 보안가에 가서 예. 소지품 다 뺏기고 그래서 옷 홀딱 벗기니까. 예. 거기서 또 이상하다. 이 빌라게 돼간다는 데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하고 있던 참에 그 어느 날이야. 그게 3월 12일 날에 그 신문 보고 그다음에 내가 완전히 내 눈치채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새끼들이 날 놀랬다는 거. 심경이 어땠어요? 그때?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감에 내가 완전히 그 얼굴 쳐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가 또 자극적이니까 국정원 밥 먹고 14kg 살찐 간첩 이렇게 됐거든요. 어이구. 이치에도 안 줘요, 나 그거. 그 너무 기자. 치욕스러웠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 내 살찌게 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 국정원에서 운동 못 하고 주는 밥만 먹고 살다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살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모멸감에 완전 수치스럽죠, 완전히 내가.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 깽판 친 거란 말이야, 내가 그날에. 아 그래요? 그거 보고. 그런데 너무 깽판 치니까 그다음에 교도관 어떻게 달려오고 그다음 담당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네. 철문 걷어차고 예, 국정원장 찾아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분노해서. 네. 그 다음에 검사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차, 이네 뭔가 잘못된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내가. 네. 그래서 국선 변호사 선임 통지서라는 게 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선 변호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편지 써서 보냈는데 한 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맞아. 한 주일쯤 되는 날에 김진영 변호사가 온 거예요.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람. 아는 사람이 왔죠. 근데 접견증에다가 김진영 변호사를 썼는데 나는 그거 너무 기쁘니까 국선 변호사 타고 왔으니까. 국선 변호인이라고 생각하셨구나. 네, 국선 변호사 생각했죠, 나는. 그래서 그 접견증 지고 보지도 않고 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접견 대기실에 앉았는데 앉아서 심심하니까 그 접견증 보게 됐죠, 내가. 무심결에. 봤는데 김진영이다, 지금. 국선 변호인의 이름은 다른 건데 임성관인데 그 사람 안 왔죠. 끝내. 안 왔죠. 진짜 그게 나쁜 국선 변호인 또 하나. 김진영하고 툭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었나? 이게 이렇게 국정원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국정원에서 내가 그 안에서 깽판 치고 심리적 변화 일으키고 이러니까 국정원에서 내 우중 알아보느라고 이 김정일 변호사를 보낸 줄로 난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를 가장한 국정원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김정일 변호사 처음 만나서 말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김정일 변호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문에 난 기사 보고 찾아왔는데 강철 씨 북한 보위사령부 간첩이 맞냐고. 그게 맞다고 했죠. 아 그래요? 예,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떠보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말한 거죠. 그래서 맞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 지금 국정원에서 암송 낸 대로 줄줄줄 말했어요, 내가. 그 김진영 변호사 막 웃는단 말이에요. 예? 웃더니 그다음에 내보고 보위사령부 사령관 이름이 뭔가고. 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경철이라고 하더라고. 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변호사가 있다가 또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강철 씨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보위사령관 이름 몰랐습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아는 거고? 북한에서 모른다 그러지. 보위사령부 간첩이라는 게 보위사령관 이름도 모르는 거고. 그래 그 다음에 생각이 탁 돌아선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 누구야? 정치 뭐야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변이라고 아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안다 그랬지. 민변 어떻게 아냐고. 저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조사관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그 재판이라는 데 가는데 이제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민변이라고 이 한국에 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응? 그게 그 정신 나간 변호사들이 있다고. 예, 그 정신 나간 변호사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 진짜 개새끼들이다. 그 사람들 말 들었다가는 3년 갈 걸 5년 간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나 물어보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있죠. 예. 3년 갈 거 5년 간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했거든요. 김진희 변호사한테다가. 네.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약자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아는 거고. 그때 저 구치소에 있으면서 그거 봤거든요. 그 TV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그게 네. 장 변호사님하고 유성이 저 앞에 나와서 검찰청 뭐 플랜카드 들고 하는 거 그거 봤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런 사람 나한테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감투 벗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거 봤다 했죠. 그러니까 김진영 변호사가 그다음에 그런가고 그러면서 자기 그 변호인단이 변호사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만 말해달라고. 사실만. 예. 그래서 거기서 다 울면서 내가 다 털어놓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군요. 예. 이제는 진짜 이거 다 밝힐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3년 받을 거 5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도 정말. 그 진실은 밝히다가 야. 죽어도 밝히다 죽어야지. 내가 국정원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국정원 안에 그 변호사들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정말 이게 그 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줄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만약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른 그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이 이 사건을 몰랐다면 네. 정말 그래서 우리 홍강철 선생님께서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국선 변호인에게 편지를 절절하게 써서 억울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뵙자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한테 편지 쓸 때는 그 내 간첩이 아니라 내용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 검열한다 그러더라면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동안 보고 이게 편지라면 이게 이 외부 서신이 나갈 때 검열하냐? 네, 검열하는가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간첩이 아니라 쓰지 못했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뺏게 돼서 내가 죄송하다고. 예? 꼭 내가 그 재판에 관련돼서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러는데 예. 꼭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썼죠. 내가. 그렇게 썼는데 연락도 없이 네, 일주일이 어쩌나. 넘도록 안 온 네. 거죠. 대신 내가 쓴 편지를 장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이 국선 변호인이. 예. 장 변호사님이 그 후에 그다음에 국선 자기 변호인. 무서워서 못하겠다 네, 이런 거였구나. 그건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국선 변호인이 그다음에 그 장 변호사님한테 그 편지를 보내줬다 그래요.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민들레 소속 변호사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엉터리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결을 내린 거죠. 네. 현재까지. 네. 그 결정적인 이유 풀어서 이야기하면 1심, 2심 재판부는 우리 홍강철 선생님이 모두 검찰에서 8차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를 했고요. 또 가장 큰 그 무죄 사유 중에서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244조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우리 홍강철 선생님에게 불분명하게 고지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진술 거부권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냥 유도 신문과 또 허위 자백을 하도록 그 기망 속여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온 그 사건이 거죠. 네. 예, 정말 이런 엄청난 과정과 이런 것이 없었다면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큰일 당하실 뻔했어요. 네. 그죠? 네. 진짜로 아마 그걸 인정을 하고 했다면 정말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을 살 뻔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행히 지금 나와서 저희랑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겪어보셨잖아요. 네.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런 일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제2, 제3의 또 다른 홍강철 씨와 같은 우리 홍강철 선생님과 같은 이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려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서약서라는 걸 찍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뭐 정착금이 50%를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국정원에 들어가면 진술은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50% 삭감? 형사처벌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지. 형사처벌도 있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돼야지. 뭐 형사처벌 무슨 돈을 안 준다. 이건 정말 또 이상하네. 1,000만 원 무슨 뭐 징역 몇 년 뭐 그 있는데 그 서약서 내용 근데 원문 다 익히면 네네네. 기억이 안 나서 대충 그러는데 대충 그렇거든요. 우선 그거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진술 거부부터 못하게 하고 그다음 조사를 하는 게 그 강제 조사죠. 그게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그 정말 그 개인 누구나 다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기고 싶은 거. 그렇죠. 예? 그 불리한 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나는 뭐 여자 그러니까 개인 여자 관계 문제 뭐 개인 사정 이런 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말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독방에 가서 거둬놓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외부와 완전히 그 격퇴시키거든요. 외부와.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기반하고 종료반 예. 그 사이 말 못하게 해요. 대기반하고 종료반 사이 말 못하게. 딱 완전히 그 뭐 독사들처럼 서서 감시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한식당에서 먹긴 먹는데 줄을 서서 가서 먹어요. 나는 군복무 기간에 사병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줄 서서 다녀봤거든요. 네. 그 다음엔 줄 못 서봤어요. 그런데 국정원에 다 줄 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때 한 말 했어요. 탈북자들한테도. 이 새끼들이 이 북한 사람 보기 우습게 본다고. 예? 그래도 할 수 없이 줄 서 다니는 거죠. 뒷짐지고 대열제 꼭문에 서서 줄 안 서면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이 새끼들 빨빨 서라 줄 하고 시하고 이리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외부 소식을 볼 수 없어요. 대기반 사람들은. 그래도 종료반은 그 여러 채널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기반에 들어가면 그 EBS 있지 않습니까? 네. EBS만 보여주거든요. EBS만. 네. 그 뉴스 같은 것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뉴스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거기서는. EBS로 내가 쏘는 그 방송만 그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거든요.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친척들한테 전화할 수도 없어요. 전화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와 접견 고통권이 완전히 차단돼 있잖아요. 거기. 저 국정원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탈북자들이 인권을 생각하고 탈북자들을 정말 그 친형제의 마음으로 뭐 맞아들이고 그게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의 기본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국정원 그 직원들부터가 이 탈북자들에 대한 그 관점을 다르게 가져야 되겠는데, 예. 이거는 탈북자를 저리 간첩으로 보고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런 여론도 모으고 뭐 제기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국정원 자체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나도 적은 힘이나 바치자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진짜 그 생각이 지금 저도 드네요. 북한 인권법을 얘기하기 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온 분들에 대한 인권부터 먼저 보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검정개 도투수한다고. 도투라는 게 돼지복 하는 소리거든요. 네. 북한 말로. 예. 검정개 도투수한다. 검정개 까만 개가 예. 돼지 흉 본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눈곱이 콧다대 흉 본다 그러거든요. 예. 눈곱이 콧다대가 네. 서로 갖고 갔다는 거죠. 예. 네? 나는 북한 인권법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 코부터 닦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한국에 들어와니까 합심센터에 있는 예. 합심센터에 있는 탈북자가 도저히 뭐 한 100명 좀 넘을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예. 150명 이 정도 되는데 그 150명에 대한 인권도 보상 못 해요.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이. 예. 예? 그런데 2,700만에 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통일은 대박이라 하는데 대박 어떻게 하나? 도저히 한국에 와 있는 3만도 안 되는 탈북자들이 인권도 보상 못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힘들게 벌고 살아요. 예?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탈북자 자살률이 더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방에서 아가씨를 전전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정말 노동 현장에 가서 정말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저히 3만도 안 되는 탈북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살해 죽고 외국으로 다 도망치고. 그런데 2,700만이 넘는 북한 돈 그걸 어떻게 품이 안 나? 나는 이건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 있고 또 아는 것도 왜곡돼 있고 오늘 제가 이제 홍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아 정말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런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 오셔서 알게 된 뭐 새로운 에피소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북에서 계실 때 네. 대한민국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달랐던 점들 크게 달랐던 점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예, 좀 다를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예. 꽃보다 남자. 그런 드라마 있거든요. 꽃보다 남자. 예. 청춘? 아, 꽃보다 남자라는 거 예. 있어요. 예전에 했던 거. 아니, 예전이 아니고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예전이죠. 10년 전이네. 그게 있었어요. 그때 뭐 F4인가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꽃보다 남자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 예. 예? 한국 사회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방송을 한 번도 안 봐갖고 네. 사실 내용 모르는데 정말 북한에서 그걸 보셨어요? 옛날에? 네. 아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가 유행이 돼서 그때 누구나 보던 그 드라마거든요. 그래요? 그게. 예. 그걸 뭘로 봅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아니, 우리도 북한 방송을 못 보는데. 지금? 칩이 USB 이런데 칩 이런데 다 담아서 그 옛날에 그 북한에서 처음에 나온 그 휴대폰은 네. 그 칩을 넣고 그 영화 보고 볼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아, 예. 휴대폰으로 볼 수 있었어. 옛날 거는. 예. 지금은 못 보게 하는데. 지금 예. 북한 그게요. 네. 아, 우리나라는 북한 지금 보고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못 보게 한다는 지금 거죠. 북한은 예. 그걸 그 기능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있었거든 처음에 건. 내 거 쓰던 건 처음 그걸 칩 그렇게 보고 나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한국 드라마 많이 보는 건 했지만은 어.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보고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한국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너무 극과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극과극으로 이게 한국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앞세우고 그런 사람들 볼 때면 난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나는. TV조선 보면 참 이상하지. 예, 참 이상한 정도 아니고 그건 정신병자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TV조선이 오히려 네. 이상하죠. 참 TV조선 보면 참 북한 같지 않아요? 오히려. 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곤 하거든요. 그게 내가 예전에 수소탄 시험했을 때요. 네, 예? 네. 그때 내 학원 다닐 때인데, 네? 영조학원 다녔는데, 네. 거기 다녔는데 지금 어떤 분이, 예? 그 나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여기 뭐 UDT 출신이래요. 자기 여기다 뭐 인묵이랑 딱 새겼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나. 얼마나 들이댔을까 또. 술 마시는데 수소탄 소리 말하더란 말이에요. 난 말 안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 네. 그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탄이 이 서울 한복판에 하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 떨어지면 다 죽겠는데 여기 왜 떨어졌으면 좋겠나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종북이 다 좀 죽게 수소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랬네. 그러면 그 형님은 안 죽냐고. 예. 형님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죽어도 종북은 죽어야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미친놈이야. 예, 그래 미친놈이죠. 예. 진짜. 그런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 한국에 와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 그러니까요. 그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걱정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그 행복한 발걸음 모임이라는 등산 모임 있거든요. 거기 내가 다니는데 거기 가면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예? 그분들이 그 TV조선 이만가베람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내한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거짓말이라고 물어보는 건데 왜 거짓말이라고 밝혀주셨네 거기서.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한 개만 좀 찍어보시면. 이만갑 이제 지금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한가요? 네.
저도 그 방송을 안 봐서 그런데 하여간 북한 사람들이 탈북한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계속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종편이 정말 문제인데 네. 오히려 종편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손전은 더 잘해요. 예, 말도 안 되고 행설설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막 이게 또 보면은 그 아주 어렸을 때 왔거나 십몇 년 전에 온 사람들이 네. 마치 어저께 평양에 있었던 것처럼 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실 그나마 언론의 자유가 있네 뭐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내부의 깊숙한 이야기는 알 수 모르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네. 뭐 몇 호실이 어쩌니 뭐 누가 뭐 어쨌니 저쨌니 밥을 먹는데 뭐 숟가락이 어쩌니 저쩌니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런 게 다 사실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딱 거짓말이고. 네. 내가 우선 이 말부터 합시다. 네. 네,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탈북자 친구네 집 갔댔거든요. 예. 가는 지금 화장실에서 내 지금 그 손 씻고 있는데 방 안에서 TV로 지금 이 북한 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노래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 TV로 나오는지 모르고 난 지금 예. 북한 노래 나오는데 무슨 그 노래 그 노래 제목 뭐였는지 생각 안 난다. 무슨 장군님은 전선으로 뭐 아이들은 야영소리 이런 노래 했어요. 그래요? 그런 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야, 이 새끼, 야, 욕했지, 내가. 예. 노래방에서, 예전에 국회에서도 그거 나온 것 같은데, 노래방에서 북한 노래 나온다고, 북한 노래 부를 수 있다고, 그 문제 제기돼서, 예. 그냥 내가 막 욕했지, 내가 손 씻으며. 예. 당장 끄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야, 저 종편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와, 씨. TV에서 나오는 거라노,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요. 북한 방송. 네. 제가 봐도. 그리고, 나도 북한에서 좀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나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 실내도 하나 들면, 예. 강명도라는 사람이, 강명도. 예, 북한의 뭐 재정 담당, 예. 강명도. 강성산 강성산의 총 전 사위? 사위? 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중앙당 재정 담당할 때 창성 약수리 특각에 갔댔고, 예.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창성 약수리 특각은. 그게 뭐예요? 창성? 네. 예, 창성. 평남북도 창성군 예. 약수리라는 데 특각이거든요. 약수리? 네.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피서지죠. 아, 피서지인데 네. 거기는 아주 특별한 고위층만 가는 그런 피서지인가 보죠?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엔 못 가요. 거기. 오. 근데 그 길 자기가 갔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거기 갔었다고. 그럼 그런 데까지 가는 사람이면 네. 재정 담당. 여기는 완전히 순간에 간부가 되더라고요. 이거 북한에. 예, 근데 이게 이만갑에 아는 사람 몇 명 되거든요. 예. 북한에서부터 아는 사람? 네, 북한에서도 아는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들어본 아이, 사람? 만난 적도 있죠. 그래요? 예. 북한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저 자그마한 공장에 네. 예?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설 관련 탁 이렇게 하고 달고 탁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 거짓말인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네? 거짓말을 연출하는. 네. 그 진실이 아닌 거 말하게 하는. 그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또. 믿죠. 북한은 그럴 수 있는 사회다. 네. 그럴 수 있는 사회. 북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봐야지. 그러니까요. 비합리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요. 북한의 비합리적인 사회면 허물어진 지 오라요. 오래됐겠죠. 네, 그렇죠. 근데 북한도 나름이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 지금도 체제가 존재하고 50년 이상, 네. 60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북을 내일이라도 당장 그냥 무너질 네. 조직이라고 보면서 얕보는 게 그게 나쁜 거죠. 그게 결국은 지금 자기를 이제 남북 관계를 계속 네. 어렵게 끌고 가고 있고 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이제 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가장 큰 악영향이 오히려 이 종편에서 나와서 그냥 막 재미삼아 얘기를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무슨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이거 그 안찬일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런 것 같아요. 북한 무슨 전략연구소 소장? 예. 안찬일이라는 예. 사람이 그 사람이 전에 그런 말 했어요. 그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저택부터 그 최고사령부까지 지하로 땅굴 팠다고. 몇십 킬로 되는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땅굴 파는 게 제일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어서 그것도 믿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저 안변청년 발전소 있잖아요. 금강산 발전소. 예. 네, 금강산 댐. 예.
그 백리 물길 뚫었거든요. 예. 백리 물길 뚫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뭐 20년 넘어 걸렸거든요. 20년? 네. 저희가 알기로는 한 두어 달이면 금방 팔 것 같은. 아니 그것도 북한 정군이 동원돼서 뚫었거든요. 정군이 동원돼 20년 동안 뚫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금강산 댐이.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빨리 수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판 것처럼 이렇게 알려줘 갖고 했는데 아니죠. 20년 그러면 그게 80년대 초반이니까 네. 사실은 한 60년 70년대부터 파기 시작한 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그 저도 돈 냈어요. 그 금강산 댐 만들어야 된다고 네. 벽돌값 3장값인가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걸려서 만들거든요. 북한에 채굴 설비가 없어요. 북한은 채굴 설비가 채굴 예. 땅을 파는 기계가 예. 없어서 그 채굴 설비가 적거나 이게 전기가 없고 전기 예. 압축기 있어야 그거 돌리잖아요. 예. 전기 없고 그다음에 이 기름이 있어야 무슨 이렇게 그 윤활유도 있고 하겠는데 그런 게 다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게 채굴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인력으로 파다시피 해요. 거의 다 참기 그다음에 정 가지고 한마디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 김정은이 집부터 최고사령부까지 뭐 40km라고만 쳐요. 40km면 백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땅굴을 파는데 그 안찬일이라는 사람이 말한대요 하면 그거는 그 극비린 비밀리에 조직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 평양 사람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공사를 했는지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말이 안 돼. 백리 아니라 십리만 뚫채도 네? 십리만 생각해요. 이게 십리만 네. 뚫채도 십리를 뚫자면 이렇게 하면 누구도 모르게 하자면 앞뒤에 그 토량 내오는 구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토량 안 내고 그 토량은 다 어디 다 먹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한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강산 댐을 그걸 하는데도 전군이 20년, 20년 걸렸는데. 했는데 네. 세상에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40km를 네. 했다고 하면 그 파낸 흙 처분도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냥 봐도 그 말이 네.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소리죠.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아유, 나와서 막 얘기해 버리니까. TV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정말 나는 그 TV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자체가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과 안 해도 되는 방송 뉴스 북한 방송. 북한은 예 어저께 죽었다 오늘 다시 누가 나타나도 예. 그 사과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고 또 내일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또 뭐가 됐다고 해도 상관없고 그 맨날 죽었다 살았다가 반복하고 그런 게 이제 북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막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북은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저 실제로 만화 영화 또리 장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반공 만화 영화였는데 북한에선 사람이 죽으면 그 과수원의 나무 밑에다가 거름으로 묻는다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북한은 사람이 죽으면 예, 과수원 나무 밑에다가 묻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들이 깨진 유리창 너머에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고 듣고 있다가 바로 가서 이렇게 신고한다? 신고하고 뭐 그래서 이런 그러더라고요. 걸로 이제 제가 여기를 뒀는데 네. 그래가지고 북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다. 아니죠. 아마 그 유교 문화는 북한에 더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교 문화는. 유교 문화는 남성 중심이 문화 아닙니까? 예. 유교 문화가. 보면 조상들 제도 지내는 건 북한에 더 많이 지내는 것 아, 같아요. 제살 지내요? 네. 명절 때마다 다 지내거든. 아침. 아, 제살 지내요? 네. 정월 내보름, 그러니까 설날, 구정, 신정 다. 그런 거 미신이라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구정, 신정 다 지내고 정월 내보름 지내고 그다음에 뭐 추석, 단오, 예. 추석, 우리나라 무슨 그렇게 다시 청명 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내라고 했다가는 며느리들 다 가출해 버릴 거. 아니요. 그리고 근데 북은 그래요? 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집에서 어쨌든 명절을 센다면 명절 세고 생일째까지 돌아가선 제삿날까지 다 세거든요.
아침이면 딱 차려서 제사상 차려서 온 집안이 다 모여서 형제들 거지. 절 딱 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헤어져 이렇게. 아니 그래요? 예. 유교 전 처음 알았네 지금. 아예 유교적인 문화는 북한에 아마 더 많이 있어요. 네, 제사를 보니까. 일체 제사나 뭐 이런 거 다 미신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몰랐군요. 예. 무슨 제사상 차리는 것도 뭐 성동백서 무슨 뭐 이런 거라며 다 있거든요. 그렇게 그 북한도 그래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는 그 북한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고 북한이 그런 거 보면 북한이 그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야,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북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물론 북도 마찬가지로 또 네. 남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그 80년대에 적십자회담인가를 하려고 네, 북한 대표단이 이제 서울에 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단이 우리나라 남한 대표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호텔 꼭대기 아주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서울 야경이 잘 보이는 데로 이제 모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발전한 서울을 보여주려고 이제 했을 텐데 북한 대표단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제 도로에 이제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면서 아유 남조선 동무들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막 네, 밀리고 네. 막 이렇게 막 네. 줄을 막 이렇게 뭐 브레이크 뭐 이렇게 주차가 막 돼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남조선 동무들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서울로 모아서 오르냐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 말이야 서울은 원래 차 많아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씩 웃으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유 뭐 그건 고생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그 전국에 있는 빌딩을 다 옮겨와 갖고 서울에다가 놓느냐고 고생을 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북한 대표단 분이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야 그걸 화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조크로 네. 그렇지 않다 조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북도 남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그럴까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알거든요. 얘기하면은 네. 이것도 고무찬양이니까. 그런가요? 나는 근데 북한 아니. 인민들에 대한 말하는 거죠, 나는. 예. 북한 정권을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예. 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우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책에. 정말 비극인 거죠.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국어 책이에요, 소학교. 네. 띠빵빵 내 동생 뭐 승리호 자동차 몰고서 뭐 간대요. 예. 뭐 이런 시 들어봤어요. 동요 있거든요. 예.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헐벗은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뭐 쌀을 실어다 주러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시가 동요가. 예. 근데 그거 보고 이제는 북한 사람 뭐라 말하나. 예? 부끄럽지 않아서 이게 아직도 이런 걸 내보내는 거고. 이런 거 배아주나고 아이들한테. 북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합리적이죠. 북한 점이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무슨 자동차 같은 문제도 교통사고 뭐 일이 다 이렇게 북한에서도 신문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남한의 네, 남조선의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1위, 세계 1위 다 이렇게. 그러면 앉아서 우리는 또 뭐라 말하나 북한 사람들은 야 자동차 얼마나 많으면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나겠나. 이 새끼 이게 우리나라 봐라. 자동차 있어야 교통사고 날래 차가 있어야 교통사고 나지. 일반 분들은 차가 없나요? 없죠. 없고 자가용 가지고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자동차는 살 수 있습니까? 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사면 살 수 없죠. 네.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 출처부터 돼야 조사를 되고. 네. 하겠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를 등록하자면 또 힘들고 그래요 북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뭘 갖든 물론 뭐 네. 출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집을 사면은 뭐 세무 조사가 있어요. 뭐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네, 이런 다른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참 제가 어느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다른 나라 사실은 유엔 기준으로 본다면 북과 남은 명백히 각각의 나라입니다. 국가죠. 그렇죠. 네. 남북이 각각의 나라로 독립적인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나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은 네. 방송에 나와서 베트남이든 뭐 일본이든 무슨 몽고든 예? 네. 우즈베키스탄이든 각각이 자기 나라의 풍습도 자랑하고 또 먹을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북자 북한 출신의 이런 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무조건 그쪽을 비난하고 욕만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북이 내 조국이 내가 태어난 곳이 내가 살다 온 곳이 그렇게 무조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나는 사실 그게 이제 체제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배가 고파서 네. 온 거지. 그렇게까지 사람이 지옥인 건 아닌데 물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건 명백히 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런 나라에서는 전 못 살겠다. 예. 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예, 이른바 최고 전원 운운하는 거. 이 대한민국도 이제 뭐 대통령 욕하면은 처벌하겠다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니 등등 하는데 저희가 이걸 붕괴하고 따지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북을 비판하면서 북을 따라가자고 하는 네. 그러한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네. 다만 자기의 문화 또 자기가 살던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비난하라고 하고 십자가 밝기식으로 말이죠. 당신의 생각과 사상을 분명히 표현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편에서 특히 나와서 이제 나오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자꾸 해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 민족 분단이 만들어낸 그 다 피해자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있죠. 가족 친지들이 사는 땅. 그 땅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록 북한 정권에 잘못한다 해서 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을 비판해야 정권을 비판해야지.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거지 예? 뭐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그건 정말 나쁘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리고 이 탈북자들 자체가 예? 북한에 살면서 인생 제일 최하층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이만갑에 나오는 아가씨들 보세요. 그 아가씨들 뭐 정말 사회 제일 최하층에 살던 그런 아가씨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뭘 알아서 그리고 다 10년 전에 온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1년 전에 왔어도 사회 최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상층부에 대한 그런 걸 아는가. 그건 알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도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나도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말 이등 국민 취급받고 심지어 식당 같은 데 가도 그 서빙하는 아줌마 보고 분명 말하는 거 보면 다 북한 사람이거든요. 예. 나는 들으면 알잖아요. 조선족인가 북한 사람인가 하는 건 난 말투 보면 들으면 알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북한에서 왔어요? 네,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요. 조선족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탈북자다 이렇게 말해야 그다음엔 인사하지. 이렇게 슬프거든요. 예. 자기를 북한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오히려 조선족보다도 탈북자는 더 동등해야 되잖아요. 이 한국 사람하고 더 친근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게 이런 종편 등 이런 채널에 나와서 선전하는 탈북자들이 그 잘못된 말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동족 대결 부추기고 동족 상잔 그런 그 부추기는 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 자체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탈북자들에 대해서 쉽게 믿으려지 않고 그 거리감을 두고 대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나쁜 선전 때문에 나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나 무슨 이 삐라 같은 문제도 그렇거든요. 그 삐라에도 오히려 교과서라도 좀 담아서 보냈으라면, 네? 뭐 교육 도서들, 네? 그러면 난 찬성하겠어요. 그런 데는. 북한 사람들도 김정은이 집안에 뭐 김정일이 뭐 와이프 맺히고 자식이 맺히고 북한 사람 다 알아요. 그거. 아 그래요? 예. 이제는 삐라를 이제 몇십 년 뿌렸어요. 한국에서. 다 알거든요. 삐라 교육 홍보 효과가 크다라고 또 자랑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알 거 다 그냥 알거든요. 알아요? 네. 아, 다 뽀약 알거든요.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몇 번 장가 갔다. 아, 이거죠. 후계자가 없어서.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또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에요. 남자는 몇 번 장가 가도 된다 이랬지. 아 북한이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아니에요. 저기 남녀 평등이 더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이거 갖고도 더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표정을 뵈니까. 뭐 북한에서 남자 장가가 여자가 이제 시집 약혼식 하잖아요. 예. 약혼식 하자게 되면 남자한테 다 뭘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남자한테 뭘 해줘요? 예, 약혼식 하자면 여자가 남자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뭘 해줘요? 우선 옛날엔 자전거 했었어요. 자전거, 세이코 시계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건 남자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 혼수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혼수인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 해줘요. 남자는 안 해줄 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참금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참금은 또 결혼할 때 또 따로 또 해야 되고. 여자만 줘요? 그거? 예, 약혼식 할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죠. 여자가 남자한테? 그 여자 그만큼 여자가 많거든요. 여자가 많고 시집가기 힘들죠. 여자가.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하니까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30살이 돼야 남자 제대 되잖아요. 그 구간엔 남자 없는 거죠. 야. 자기 나이대에 맞는 남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지금은 시집 가자면 그러니까 여자가 약혼하자면 약혼할 때 남자한테 다 줘야 되는 선물이 있거든요. 예. 휴대전화, 예? 예. 그다음에 옛날엔 자전거 사줬는데 예. 지금은 오토바이 사주거든요. 예? 그건 꼭 줘야 돼요.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수준이 좀 낮아지죠 대신. 결혼하기 돈 없는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다음에 있고 시계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명품 시계죠. 결국은 북한에서는 그 줘야 돼요. 결혼하기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대신 급수가 낮거든요. 끼리 자전거를 사주죠. 뭐. 대신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를 사주고 뭐 시계 못 사주면 뭐 좋은 시계는 못 사도 뭐 좀 우리 여기서 커플링 맞추는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하거든요. 야, 그렇구나. 시집 가자면 힘들어요 북한 여자들이. 남자는 오히려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돌 던지면 예. 제일 먼저 맞는 게 여자라고. 아, 그렇게 여자가 많습니까? 예, 그렇거든요. 돌 던지면 여자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아요? 북한? 여자는 아닙니다. 여자 의무 복무 안 합니까? 여자는 또 직업군인입니까? 그건 다? 예, 1m 60 이상 돼야 되고 여자는 군대 가자면 까다로워요 또. 우리나라처럼. 예, 얘기도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여군 인기가 엄청 높죠. 북한에서는 자갈 다음에 많은 게 여자라거든요. 자갈 다음에 많은 게 여자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남성 중심 사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장가를 못 가서 국제 결혼하는 분이 많은데 네. 빨리 통일이 통일이 되면 되면 이유가 네. 있었군요. 네. 근데 통일이 되면. 대신 그렇게 되면 또 의무 복무 안 한 군인 그 북한에 있는 남성분들이 의무 복무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대신 이제 결혼할 남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구 그렇지 않아도. 비율적으로 여자가 더 네, 많은 인구 겁니까? 비율적으로 많아요. 인구 비율적으로 여자 자체가 네, 많아요? 학교에 가보면 소학교, 이 중학교 이런 데 가보면 알지. 그게 왜 알겠거든요. 그럴까요? 그건 또? 그러니까 한 학급이 30명이라면 여자 20명, 남자 10명이래요. 본래 북한은 그러니까 여자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 임대용 PD도 총각인데. 그 장가 보내드려야 되죠. 우리 임대용 PD도 빨리 장가를 가려면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빨리 끝나길 바라주십시오. 대법원 끝나면 그다음엔 장가 보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자, 대법원에서 지금 최종 무죄가 이제 아직 안 나와서 네. 1심, 2심이 이제 무죄가 나왔고 네. 검찰이 상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을 했는데 사실 오늘도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 전부 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오늘 방송 2시간 정도 했는데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남은 이야기는 대법원까지 최종 끝나고 나면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네. 일단 요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최종적으로 무죄 받으시면 앞으로 무슨 일을 대한민국에서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무역하려고 했거든요. 무역. 네. 예. 중국하고 중국에는 우리 그 친척들도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진지들도 있고 어머님도 중국에 계시고 어머님 보고 그 중국에 어쨌든 진지들 많으니까 예. 그 통해서 얼마든지 무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역할 것도 많고. 무역하면은 저하고 같이 동업하실까요? 네.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북한 사람들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태도 오늘 진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정말로 그 북한 인권법 정치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정의롭고 양심적으로 좀 대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합신센터라고 하는 이 기구가 예 정말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잘못된 부분들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종편 등 통해서 연출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왜곡해서 그 북한을 이해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빨리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탈북자 전체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말 이건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좀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요. 정말 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2등 국민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안 좋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종편이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우리나라 연예인하고 저기 북한에서 온 젊은 여성들을 무슨 짝짓기 형식으로 해갖고서 무슨 방송에 나오는데 난 정말 너무 이거는 반인권적이다. 예, 무슨 동물원에 실제 살 것도 아니면서 살 것도 아니고 네. 또 하나도 아니고 자꾸 여기저기서 네. 이쁘고 뭐 이런 젊은 그 여성을 장난감처럼 네. 들고 나와서 보여주기식 하는데 이건 오락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고 그냥 2등 국민을 동물원에다가 전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쉽게 뭐 만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정말 잘못된 아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서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이게 도대체 옳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후에도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 대하는 태도에서 2등 국민으로 대하는 그리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전쟁 끝난 후에 그리고 나서 남베트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또 차별을 두고 했었는데 대한민국도 결국은 이런 식이라면 더욱더 이러한 잘못된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혹시 바라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우리 그 탈북자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종편에 나오는 이런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 탈북자들이 그 이미지를 보고 탈북자 전반을 평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탈북자들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그리고 그런 걸 좀 잘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들을 단지 그저 이 분들 보게 되면 탈북자들은 고향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도망치온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올 때는 다 제각각의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부모 노릇하기 싫어하고 자기 고향 버리기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땅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 형제, 친지들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떠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또 나오게 된 건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편견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방송 나오는데 네. 예,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에서 네. 자칫해서 또 뭐 하나 꼬투리를 또 어떻게 네. 해갖고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나 걱정은 아무래도 우리 홍 선생님이 더 많았을 텐데도 네. 예, 방송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속에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어떻게 자백을 하면서 엮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동시에 또 여기를 오셔서 느낀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안타까운 이러저런 모습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고 네.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적거든요. 신문에 비록 나가긴 나가지만 짧은 기사로 예?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나가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방송 통해서 그래도 속에 있는 말을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면전에서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종편에서 연출된 이야기로 네. 예, 왜곡해서 알려진 이야기 말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솔한 말씀 듣게 된 게 너무 좋았는데요. 짧은 오늘 이렇게 2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꼭 좀 다시 한번 또 말씀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이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었다. 그 정도 혐의라면 국정원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댈 줄 알았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탈북자들이 초기에 머무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이른바 합신센터에서 진술 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주먹구구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증거의 내용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어설펐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은 지난 2월 21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사설 중 일부였습니다. 국정원 권한 더 가질 자격 없다는 제목으로 홍강철 씨 간첩 사건의 부당함을 극명하게 쓴 사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일어난 간첩 사건에 대해서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간첩에 대해서는 고백하자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무뎌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엮이면 한 인간의 일생이 파멸되는 이 추악한 국가범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죠. 누구나 평범한 삶을 생각합니다.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죠.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들을 핍박하는 나라, 결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홍강철 씨의 재판이 끝나면
그 가해자들 반드시 단죄받는 그러한 정의로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방송이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가 좋은 쓴소리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는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고상만, PD 임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